이제 오케이 샷을 정했으면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드래그 하는 거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와지는데요. 뒤에만 붙습니다. 예, 뒤에만, 다른 데로는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이렇게 놓으시면 뒤로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대신에 이렇게 위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 위에 놓을 수는 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래그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왜냐? 우리가 이 편집할 때 이 드래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단축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단축키를 쓰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이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어펜드의 단축키는 2입니다. 2. 2는 계속 뒤에, 자,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죠. 클립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항상 붙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보시면 2를 누르면 항상 그 뒤에 갖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편집하면서 되돌리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돌리기는 커맨드 Z입니다. 커맨드 Z를 누르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되돌리기가 몇 번까지 되느냐? 일반적으로 99번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그 다음 많이 쓰는 방법은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넥트라는 방법을 씁니다. 커넥트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어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자, 제가 지금 클립을 확대시켰는데요. 이 확대하는 방법은 커맨드 플러스, 축소는 마이너스,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어떤 그림을 올려놓고자 할 때는 커넥트, 자, 이 단축키는 Q입니다. Q. Q를 누르시면 이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는, 비디오는 1번 트랙에서 2번 트랙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 비디오는 여기서는 하나의 영상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바뀝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트랙이 모니터링이 되죠. 그런데 오디오는 어떻습니까? 오디오는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오디오는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썩지만 비디오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트랙을 올려서 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커넥트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클립이 있었는데 자르고 그 사이로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인서트라고 합니다. 인서트. W입니다. W. 자,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노란색 툴팁으로 보여주게 되죠. 처음에 파이널 컷 프로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읽어보시고 끝에 있는 단축키를 쓰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를 해볼까요? 일단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인서트 누르든지 또는 단축키인 W를 누르면요. 이렇게 인서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나요? 플레이 헤드가 있던 위치를 자르고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스키밍을 하고 있으니까 비디오도 보여지지만 오디오도 들리죠? 그래서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비디오만 보이게 하고 오디오는 꺼버리겠습니다. 이 스키머에 대한 조절은 어디서 하시냐면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비디오와 오디오 스키머를 다 끄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스키밍 되지 않아요. 자, 이걸 켜고 옆에 있는 이 웨이브폼 모양은 뭐냐면 오디오 스키머를 끄거나 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비디오는 켜졌는데 오디오는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는 스키밍이 되는데 오디오는 스키밍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또는 스키머를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하면 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S가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있죠. 이걸 솔로 버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렇게 커넥트 했을 때 트랙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 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한 트랙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솔로 버튼, 자, 옵션 S 누르면요. 다른 클립들은 이게 흑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비디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영향을 받는데 흑백으로 된 클립들은 오디오가 뮤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로 된 클립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자석 모양의 버튼은 스냅핑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립들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자석 기능처럼 탁탁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넌리니어 에디팅에서는 이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플레이 헤드를 놓고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맞춰지진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툴에서 배우실 포지션 툴을 이용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커넥트는 가능하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레이 헤드로 정확하게 2번 트랙 그 클립이 시작되는 부분을 정했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 스냅핑 기능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거는 켜고 끄고 솔로 버튼은 필요할 때만 켜시면 돼요. 단축키는 옵션 S, 스냅핑 버튼은 항상 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을 빈 상태로 만들고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인점 아웃점 잡아서 페이버리트로 만들어 줬었죠. 네, 딱 페이버리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자, 이 페이버리트만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올 클립 여기에서 페이버리트만 보기 하면 나머지 NG나 다른 클립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오직 OK 샷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브라우저에서 벌써 레이팅을 해서 OK 샷이냐 NG냐 다 갈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 순수하게 내가 편집에 쓸 OK 샷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순서가 있겠죠. 여기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 있겠죠.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이때 클릭을 할 때 키보드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왜냐하면 다중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다중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클릭을 했다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어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클릭한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클립이 확대되었을 때나 축소되었을 때 이 타임라인에 맞게 보는 기능이 있는데 Shift Z를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맞게 타임라인이 휜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이 편집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는 가편집이 완성된 상태에서 편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타임라인에 머무는 시간보다 이 브라우저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업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